미 국민들이 올여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막판 포함될 조짐을 보여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소규모 모임을 가질 경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사기 행각이 1년 동안 40만 건 이상 벌어져 4억 달러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일대에 나무와 전선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2억 도스의 백신 접종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코로나 사태를 진화하고 경제를 급반등시키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인프라 투자 방안을 마쿠에서 조절하고 있어 4차 현금 지원이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딕 더빈 상원 원내 총무, 버니 샌더스 상원 예상위원장 등 마쿠 조율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의 10명 중 6명이나 올여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막판에 포함될 조짐을 보여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이나 촉구한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포함한 4차 현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주도로 마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척 슈머 상원 대표, 딕 더빈 원내 총무,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총회 부의장 등과 자주 만나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대해 마쿠 조율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 마쿠 조율에서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 중에서 어떤 조치들을 우선 포함시키고 둘로 나눌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 표결할지 등을 마쿠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쿠 조율에서 딕 더빈 원내 총무는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 4년간의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은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유니버설 프리스쿨과 자녀 보육인 어포더블 차일드 케어를 우선시했고 팀 케인 상원의원은 대학생 무상 보조인 펠그란트 확대, 직업 교육 확충에 주력한 것으로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대다수가 4차 현금 지원은 물론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앞장서 촉구해온 인물들이어서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에 추가 현금 지원이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민들에게 매달 현금 지원금을 연속 지급하자는 방안을 앞장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 서한을 보낸 민주당 상원의원 21명에는 딕 더빈 원내 총무,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채무위원장, 셔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 등 위원장급 6명,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중도파인 데비 스테보노 상원의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때까지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기울면서 6월부터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거나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최소한 한 차례 4차 또는 5차도 약속하는 추가 현금 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대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소규모 모임에서 참석자 모두가 백신을 맞은 경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식당과 바에서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주를 자정 넘어서도 허락하고 밤 12시에서 오전 5시까지의 영업 제한도 해제합니다. 버지니아의 새로운 방역 조치는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모이는 소규모 모임일 경우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새로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내놨습니다. 유명한 식당이 많아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DC의 식당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함에 따라
침체기를 면치 못했던 DC의 식당들과 바 등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발표된 DC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자와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 야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외 소규모 모임에서는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소규모 모임을 하더라도 모임 참석자가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역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장소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야구장 등 외부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이 많은 DC에서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완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이제 DC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것인가는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새롭게 완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사교 모임에 허용되는 인원수는 현행 실내 50명에서 100명으로 실외 모임은 현행 10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당과 바에서의 음주도 현재까지는 자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정 이후로도 음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정인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는 식당과 바의 폐쇄 조치도 해제됩니다. 버지니아의 새로운 방역 조치 완화 규정은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사기 행각이 1년 동안 40만 건 이상 벌어져 4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반에는 가짜 손세정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백신 예약을 돈을 받고 해준다거나 아예 온라인으로 백신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안해졌던 미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갖가지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 FTC, 즉 연방교역위원회는 팬데믹 1년여 동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사기 행위가 40만 건 이상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40만 건의 사기 행위로 미국민들은 적어도 4억 달러를 피해 입은 것으로 FTC는 계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가짜 개인보호 물품들을 판매하는 사기 행위로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올 초에는 컴퓨터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소수계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예약해 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사기 행위도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며 거짓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코로나 백신은 결코 온라인으로 판매와 구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사기로 봐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백신 예약을 할 때 누구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역시 사기로 간주하라고 FTC는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은 CDC가 발행한 양식지에 접종 기관에서 써준 것이 원본일 뿐 어떠한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현혹되지 말 것을 또한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 사기범들은 백신 접종 관련 정보들을 담은 장문의 글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정부 문건처럼 보이는 각종 인증서들을 우편으로 보내와 속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기범들은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유가족에게 접근해 장례를 준비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슬픔과 황망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현재 워싱턴 수도권 일대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캐피털 벨트웨이 도로에는 큰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자동차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 2시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대에 강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최대 시속 60마일까지 돌풍이 몰아쳐 워싱턴 수도권 지역 곳곳이 영향권에 들겠으며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캐피털 벨트웨이 I-495 도로에는 큰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자동차 여러 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은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및 프린스 조지 카운티 일부와 알링턴, 페어팩스, 라우든 카운티 일부, 포스처지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약 70도 정도의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강한 바람이 겹쳐 나무와 전선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워싱턴 DC는 시속 60마일의 돌풍이 불었고 오늘 오후부터 자정 이후까지는 시속 25마일에서 35마일의 강한 바람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의 프린스 윌리엄 등 일부 지역과 버지니아의 매나사스 및 프레드릭스버그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때때로 시속 55마일까지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나무와 전선을 날려버릴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을 겪을 수도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야외용 식탁이나 의자 같은 실외 가구, 어린이 놀이터 기구, 쓰레기통 등은 안전한 장소에 미리 옮겨야 합니다. 정전을 대비해 충전 가능한 전자제품은 미리 충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경우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로부터 떨어져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이 된 경우 전선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이후 강풍 경보가 해제되면 남은 주말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소 구름이 낀 가운데 8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에는 워싱턴 수도권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2억 도스의 백신 접종과 $1,400씩의 현금 지원으로 코로나 사태를 진화하고 경제를 급반등시키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뉴욕 증시도 25%나 급등하는 바람에 여론 지지율은 전임자의 41%보다 훨씬 높은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동안 공표해온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100일 동안 백신 접종의 가속도를 내면서 당초 목표였던 1억 도스는 52일 만에 달성했고 두 배로 늘린 2억 도스 배포와 접종도 92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취임 100일 현재 한 번 이상 접종한 미국민들은 1억 4,500만 명,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암흑의 겨울을 피하고 터널의 끝에서 빗줄기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면서 경제도 급반등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씩 제공한 현금 지원금으로 가구당 소득을 대폭 올려 지갑을 열게 했고 이는 더 빠른 경제 반등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0씩의 3차 현금 지원으로 미국민 가계소득은 3월에 전달보다 21.1%나 급등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상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에 써서 3월에 미국민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4.2% 늘어나 지난해 여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경제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6.4% 늘어나 경제 급반등에 성공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래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지수 23.9%, 나스닥 26.2%, S&P 25%나 급등하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00일의 11.4%보다도 나은 성적이고 오바마 100일의 마이너스 13.2, 부시 100일의 마이너스 12.7%와는 상반된 증시 화랑을 불러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민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57%를 기록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1%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지지율 57%는 오바마 65%, 조지 W. 부시 62%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0일을 위해 꺼내든 4조 달러 규모의 두 가지 인프라 투자와 2조 달러의 세금 인상을 놓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결사 반대로 원안대로 관철해내기는 극히 힘들고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타결하려 해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